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 기초과정 마지막 강의입니다. 중첩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확장, 병합 이런 것들, 나머지 인터페이스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타입스크립트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과정이 끝난 후에 재차 진행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워볼 중첩 인터페이스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인터페이스는 객체 타입이 다른 객체 타입의 속성으로 중첩될 수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의 타입도 자체 인터페이스 타입 혹은 객체 타입을 속성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렵지? 우리가 타입 별칭할 때 이미 학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에 노벨이라는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내부 프로퍼티는 첫 번째로 어서가 있고, 어서에는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할당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프로퍼티로 세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텐데, 이때 세팅의 타입은 세팅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할당시켜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세팅이라는 타입을 만들고, 이때 place는 string, year는 number, 이런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노벨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선언한 타입 안에 세팅이라는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팅이라는 타입은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로 할당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중첩이 됐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안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테스트 코드로 한번 알아봐야겠죠. let my 노벨은 이때 타입은 노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y 노벨의 새로운 객체로 할당을 해볼게요. 어서라는 프로퍼티 안에는 name이 있어야 되니까 개발자 구디인 이렇게 해놓고, 세팅은 place와 year가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노벨이라는 타입의 구조에 맞게 마이노벨 객체가 각각의 프로퍼티가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오류 없이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재할당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구디사는 개발자 구디인이라고 해놓고, 이 부분을 코리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죠. 왜냐면 이 이어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어라는 속성이 이제 이 세팅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 값으로 적어줘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된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각각의 중첩된 인터페이스 내에 프로퍼티가 어떤 게 빠졌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가 보통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때 이렇게 타입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오류를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중첩된 인터페이스 개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의 모든 멤버를 복사해서 선언할 수 있는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허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전 강의에서 인터페이스를 공부할 때 타입 별칭과 대조적인 큰 특징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속성 증가를 위한 병합,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확장한 인터페이스의 이름 뒤에 extend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다른 인터페이스를 확장한 인터페이스라는 걸 코드적으로 명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파생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모든 객체가
기본 인터페이스의 모든 멤버도 가져야 한다는 걸 타입스크립트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인터페이스의 중첩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개념이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인터페이스 라이팅이라는 타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스트링이죠. 자, 노벨라라는 타입이 있다고 하고 이때 뭐 extends writing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벨라라는 타입은 이 writing이라는 속성을 모두 복사를 해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pages라는 타입을 추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let my 노벨라 이 값의 타입이 노벨라라는 타입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객체를 할당한다고 하면 이때 타이틀 값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pages라는 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extend 키워드로 인해서 이 writing이라는 값을 복사를 했고 page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반드시 적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ages 값을 이렇게 넣어 주어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어서 let missing pages라는 10별자를 선언해 놓고 마찬가지로 타입은 노벨라 이렇게 선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타입스크립트 기초과정 이렇게 해볼게요.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ages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 코드를 보면 이제 pages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초과된 프로퍼티가 있으면 그 또한 또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뱉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타입은 노벨라고 이때 모든 값들이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추가적인 타입을 하나 넣어볼게요. 뭐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내추럴리즘 이렇게 했을 때 이 스타일이라는 프로퍼티는 노벨라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 인터페이스 확장을 위해서 extends 키워드를 썼다고 해서 없는 값들까지 넣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타입 범주 내에서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타입은 참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3.1 재정의 된 속성. 이 부분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파생 인터페이스는 다른 타입으로 속성을 다시 선언해 기본 인터페이스의 속성을 재정의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검사하기는 재정의 된 속성이 기본 속성에 할당되어 있도록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생된 인터페이스의 타입의 인스턴스를 기본 인터페이스의 타입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 with nullable name이라는 타입을 이렇게 name이 스트링이거나 null이 가능한 값으로 초기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자, 이 타입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with non-nullable name이라는 타입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 name을 스트링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오류가 나지 않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초기로 세팅한 with nullable name이라는 타입을 확장해서 with numbering name이라고 해서 string or number로 바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에러가 나죠.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with numbering name 인터페이스가 with nullable name 인터페이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name의 속성의 형식이 호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tring or number 형식은 string or null 형식에 할당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with nullable name은 왜 스트링으로는 재할당이 되고 왜 넘버로는 안 되냐? 타입 좁히기, 즉 내로잉 과정의 재정의는 크게 문제가 됨이 없이 동작합니다. 왜냐면 타입을 조금 좁혀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류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아예 다른 타입으로 재정의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입 재정의를 할 때 단순히 마찬가지로 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에러가 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타입을 재정의 할 때는 내로잉이 되는 범위에서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정된 방법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2 다중 인터페이스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다른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파생된 인터페이스 이름에 있는 extend 키워드 뒤에 쉼표로 인터페이스를 이름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파생된 인터페이스는 모든 기본 인터페이스의 모든 멤버를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입을 좀 재정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extend를 활용한 재정의 속성보다는 이 다중 인터페이스 확장된 개념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gives number라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안쪽에는 함수 타입으로 give number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give string이라는 타입에는 give string이라는 함수 타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ive both and either라는 타입은 위에서 선언한 두 가지 타입을 모두 확장해서 받고 있죠. 그래서 이 give both and either라는 타입은 이제 위 세 개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실무에서는 로그인한 유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을 할 때 만약에 유저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렇게 extends user라고 쓴 다음에 유저의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직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인터페이스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터페이스의 병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서로 병합하는 능력입니다.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스코프에 선언된 경우, 이 조건이 중요하죠.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스코프에 선언됐다.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선언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더 큰 인터페이스가 코드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merge라는 타입이 동일하게 같은 스코프 안에 선언됐는데, 다른 하나는 from first라는 속성이, 두 번째는 from second라는 속성이 각각 merge라는 타입에 할당되었을 때 결국에 하나의 파일에서 이 merged라는 타입을 인식을 할 때는 from first와 from second 값이 모두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해놓으면 한 가지만 선언해 놓으면 이제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from second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의 병합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중 인터페이스 확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터페이스 병합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전 장점이 있어서, 그럴 경우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중 인터페이스 병합을 많이 쓰고요. 타입을 좀 확장시키는 로직을 작성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을 끝으로 타입스크립트의 기본 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